안녕하십니까. 환상의 조합에 저는 아나운서 정승조고요. 저는 이정일 PD입니다. 네, 오늘이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녹음 방송이라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생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오늘 녹음 방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환상의 조합인데 네. 이 제목을 이정일 PD가 정했어요? 네, 제가 정했습니다. 어떤 방송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환상의 조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둘이 나오면 일단 환상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죠. 네. 네,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이 방송은 협동조합에 대한 방송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일단 조합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리 조합이 환상적인 조합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환상적인 조합.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은 마음에 들고요. 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우리 둘이 환상의 조합이라는 게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맞다고 해주시면 네. 좋지만 다행이죠. 네, 어찌됐든 미디어 협동조합이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환상의 조합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골랐네요. 네. 환상 속의 그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방송 듣고 계시고요. 방금 들었던 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였습니다. 네. 프로그램 이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선곡인데 이것도 이제 이정일 PD가.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시그널 앞에 음악이 네.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환상교향곡 2번입니다.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네, 그러게요. 참 그 환상과 관련된 것들을 아주 총집합해서 네.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정일 PD는 협동조합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협동조합 하면 당연히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미디어 협동조합.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당연히 떠오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떠올라야 당연한 거죠. 여기는 국민TV. 근데 협동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쉽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협동조합이 뭔가요? 그래서 저도 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참 솔직해. 네, 협동조합이 뭘까 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서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단체. 이렇게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자율단체다. 네. 1995년에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군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좋은 말만 가져다 붙인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죠. 약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네. 근데 이게 협동조합인가?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와닿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요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나 사례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미디어 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른 협동조합들 예를 살펴보면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틀을 잡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럼 먼저 협동조합의 환상적인 그 역사부터 한번 볼까요? 예. 협동조합의 역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정일 PD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텐데. 네.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협동조합을 얘기할 때는 이 로치데일의 역사를 빠뜨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로치데일이 뭔가요? 예. 로치데일은 영국 랭커셔 주에 있는 랭커셔. 네.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네. 인구 약
9만 5천 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인근에는 맨체스터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인데요. 예, 그러나 로치데일은 산업혁명보다는 로치데일 공동선구자 조합이라는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곳이다. 예. 네.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발음 한번. 근데 이거 꼭 해야 돼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네. 굳이 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네. The Rochdale Society of Equal Pioneer. 어렵다. 발음이 안 됩니다, 네. 저도. 네. 그래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 네. 이렇게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곳.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협동조합. 네, 산업혁명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산업혁명이 빠질 수가 없는 게 협동조합이 산업혁명 때문에 협동조합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제 180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영국은 산업혁명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만큼 사회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때까지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 뭐 물건이나 이런 거를 주문을 하면 이제 그제야 생산에 착수했던 그런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측해서 생산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문해서 이제 생산을 했는데 네. 예측해서 이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그렇죠. 변화가 된 거죠. 네.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제 소규모 작업장에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수공업으로 생산하던 것이 이제 대규모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대량 생산이군요. 네. 그래서 생산력 발달로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구 대부분은 공장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자본가 빼고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아주 힘겨운 이 노동자가 되는 일의 삶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근데 이 얘기 듣다 보니까는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도, 힘겨운 삶의 나락으로. 그렇죠. 지금도 네. 자본가 뭐 한 1% 빼고는 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이밍에서 네. 이정열 PD는 지금 삶이 힘든가요? 네. 네. 1% 빼고는 우리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네. 네. 답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한 기계, 네. 이 자동화한 기계가 이제 숙련된 장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뭐 17시간 이상, 그리고 17시간. 예, 아이들과 여성은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19시간을 일하는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뭐 지금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네. 그냥 9시간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야근이나 뭐 일들이 많게 되면은 그 네. 이상을 일하는데 네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산업혁명 때랑 지금이랑 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시간이 좀 줄긴 했지만. 예, 시간이 줄고 뭔가 좀 더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동자에게는 아주 힘든 삶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 조건만 열악했던 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양실조, 그다음 병에 시달리고 이 사람들은 또 술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술이요. 네. 그것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왜 우리가 금요일만 되면은 한 주 고생했다고 하면서 맥주 한잔 하러 가는 곳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영양실조와 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크게 부유하거나. 예, 부유하게 될 가능성도 거의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적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뭐 술에 빠져 살면 또 혼이 비정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렇게 깨알 같은 재미. 네. 네. 노동자만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노동권을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또 노조가 위법이었어요. 그래요? 예, 노조 자체가 만들어진 게 위법이었어요. 이해가 되질 않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처음 시도되는 거여서 그랬을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음. 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했겠다. 인식이 있었다면 뭐 아이들과 여성까지 뭐 19시간을 일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네. 아이고,
뭐 그런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노조가 위법이라서 수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고문과 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 이 자본가에게 대항은 했지만 이제 돌아오는 것은 공권력 동원, 직장 폐쇄, 주동자 해고. 이것도 그 당시에도 뭐 갑을 관계가 예. 분명했고 네. 자본가의 갑질 그렇죠. 이런 게 많았군요. 네. 네. 또 지금이랑 또 뭐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야. 네. 그런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대체? 네. 로치데일에서도 그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오원이라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탁 떠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요 얘기는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네. 할까요?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자, 이번 노래는 또 환상에 대한 노래입니다. 데일리 스파이스의 환상 특급. 데일리 스파이스의 환상 특급이라는 노래 듣고 왔고요. 미디어 네.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승조고요. 저는 이정일 PD입니다. 네, 쭉 한번 돌아보니까 네. 그 당시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자본가의 갑질 논란은 여전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알아볼 게 협동조합의 아버지인 로버트 오원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영국인이고요. 1771년 철물상 아들로 태어납니다. 맨체스터에서 방직 공장의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모아서 1800년에 뉴 라나크 지방에서 물레방아로 움직이는 방적 공장 인수를 하게 되고 이야. 거기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돈을 정말 엄청나게 모았나 봐요. 네. 이렇게 공장을 인수할 정도라면 말이죠.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만 성공한 게 아니고 네. 그 공장이 뭔가 좀 사람들의 이상향 이런 걸로 좀 변화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공장이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근무평가 시스템이요. 네. 야, 뭔가 혁신적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평균 노동 시간이 그때 아까 설명했는데 제가 17시간. 네, 그렇죠. 어우, 기억 잘 하시네요. 아유, 원고가 있으니까. 거기서 10시간 30분으로 단축을 하게 됩니다. 거의 6시간 30분? 예. 네, 요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죠. 네. 저녁에 있는 삶이 이때 이제 시작이 됐다고. 시작이 됐죠. 예. 그리고 10살 이하의 아동이 노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10살 이하의 아동도 노동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진짜 인권 문제가 그렇죠. 심각한데 네, 요때쯤에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양한 복지 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이 복지 시설을 보면은 식량과 생필품 공급 정포, 그다음에 노동자 자녀를 위한 유치원, 그리고 노동자 주택 등을 만들게 됩니다. 이야, 정말 복지 시설이 네. 일취월장으로 그렇죠.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 로버트 원이 이 뉴 라나크 지역에서 이제 성공을 했지만 거기에 네. 만족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미국 인디애나 주에 새로운 협동체 건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뉴 하모니 협동체인데요. 문제는 실패했다는 게.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습니다. 이야, 왜 그랬을까? 너무 섣불리 좀 이렇게 예. 이상향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영국 각지에서 오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협동체 건설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예. 그 사람들 역시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죠. 예. 그 당시에도 참 그 억울한 삶을 살아왔던 노동자들이 그렇죠.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온은 협동체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이제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오온이 너무 낙관적이고 자만이 이거는 있었다. 내용이, 예.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는 너무 로보트온이 자신만만했었나요? 그렇죠. 영국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미국에는 망했지만 그럼 영국에는 잘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막대한 자금을 이제 소유한 부자들로부터 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믿은 건데 지금 생각해봐도 약간 순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시행착오라는 건 분명히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사람들이 여기서만 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17세기에는 우회조합이라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네. 우회조합 이게 영어로 하면 프렌들리 소사이어티. 예, 그러니까 친근한 사람들끼리 이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전통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숙련된 장인들이 모여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공제조합이죠. 아, 예. 그렇구나. 네, 조합원으로 이제 기금을 모아서 사고를 당하거나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뭐 복지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뭐 질병, 상해, 실업, 퇴직, 사망, 출산, 육아 뭐 이런 거. 예. 예. 근데 협동조합의 아버지가 이제 로버트 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우회조합에도 이제 중요한 그런 인물이 있을 것 같은데, 윌리엄 킹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윌리엄 킹. 이제 우회조합에 주목한 사람인데요. 네.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협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점포, 노동조합,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예. 특히 자금은 우회조합으로 확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구나. 예. 아까 로버트 온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통해서 얻자. 이렇게 했는데 예. 우회조합처럼 윌리엄 킹은 우리가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돈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과 정말 100%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자, 그래서 1820년에서 30년대에 걸쳐서 이 노동자들이 수많은 협동조합 점포를 만들게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오원주의 노동자, 그러니까 오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오원주의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이 노동 해방을 향해 가는 첫 출발이라 여겼죠. 그래서 협동조합에 관한 규칙을 만듭니다. 예. 1. 오원주의 협동조합은 협동체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2. 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매주 1페니 이상의 출자금을 모으고 각 협동조합은 이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다. 세 번째는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본의 보다 많은 축적을 위해서 협동조합은 소매 점포를 경영한다. 단 조합원에게 외상 판매를 금지하고 현금 거래만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점포 경영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생한 이익은 분할하지 않고 협동조합 안에 축적을 한다. 요건 좀 특이하네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인 교육과 아동 교육을 촉진시킨다. 네.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았겠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보면 비슷한 시기에 이제 로치데일에서 우회조합이 모체가 돼서 협동조합 점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로치데일에서도 만들어진 이 우회조합은 이제 결사의 자유가 없었던 이제 플란넬 직공들이 1830년 파업 와중에 설립한 그나마 합법적인 조합입니다. 예. 이제 꾸준히 기금을 조성을 해서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833년에는 우회조합이 해산이 되고 협동조합 점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 자본 및 원조료의 조달과 완성된 제품을 판매한 이제 시장의 확보를 하기에 난관이 어려워졌구나. 난관이 생겼는데요. 예, 예. 자, 협동조합 점포 1835년에 2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뭐 이렇게 생명이 길지 못했네요. 네. 네.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외상인데요. 외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제 가난한 처지에 놓인 같은 조합원을 이제 구제할 다른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수많은 협동조합 점포들이 대부분 단명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협동조합을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있고 뭔가 보장이 된 사람들이 예.
뭐 다달이 조합비를 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혜택을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원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외상이 불어나게 되고 이게 파산을 하게 되는 어찌됐든 시행착오가 또 한 번 생겼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협동조합 태동과 발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동맹 파업이란 얘기가 있네요. 예, 1843년에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이 로치데일의 주요 산업인 플란넬 제조업 이런 데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호황이 옵니다. 그래요? 이 플란넬이 뭐냐면 정승주 아나운서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빠르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평직이나 능직의 방모 직물이라고 해요. 가볍고 부드럽고 표면에 솜털이 있다고요. 네. 겨울에 입으면 참 좋을 것 예, 같다. 그런 면직물입니다. 예, 그 제조업이 큰 호황이 오게 되는데 예, 이 경기 호황으로 이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하자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주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결정을 하기를 한 고용주에 대해서 모두가 일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네, 그 대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벌인다. 여기서 이제 파업이 시작이 됐구나. 예. 예. 이번 동맹 파업으로 일자리를 잃지 않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위해서 매주 2펜스씩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려면 이제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고용주와 함께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요거를 누가 할 그렇죠. 건가? 그게 문제죠. 그렇죠. 누가 대표를 할 건데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결국에 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으로 달 것인가 뭐 이런 건데 노동자 대표를 맡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제 낙인 찍히면 이제 어느 곳에 가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예.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평생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전전해야 된다. 이런 이제 힘든 점이 있죠. 근데 네. 대표를 뽑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예,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올 것만 같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근데 대표를 뽑았음에도 협상은 잘 안 됐다고요. 예, 당연하죠. 이제 고용주들이 자기만 올려주면 안 되니까 다른 고용주들하고 또 이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고용주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올려주게 되면 다른 곳도 다른 노동조합도 저기도 올려주는데 여기는 왜 안 올려주냐 이렇게 되면 다른 고용주들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눈치를 본다고 해서 이게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몇몇 고용주들은 공장 기계를 정지시켜버리고 직장을 폐쇄해버립니다. 아예 문을 닫는군요. 예. 그러면서 노동자 동맹 파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예. 금주관과 차티스트 독서실에서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얘기를 좀 이렇게 네, 풀어보자. 해보자. 네. 네.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식으로 이제 민중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안건이 채택이 되고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뭐 술독에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주주의자들이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술을 끊는 것이고 성실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술이 아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충당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근데 딱히 그렇게 그렇죠.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 말입니다.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그죠? 것 같고. 아니 네. 뭐 그거는 뭐 술 안 먹고 다른데 금주주의자들이니까 할 수 있다고 네. 보지만 다른데 술 안 먹고 뭐 다른데 뭐 돈을 쓰면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네. 뭐 이게 마치 뭐 지금 세상은 마치 정의로운데 우리가 술을 마셔서 이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마치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고 보수도 충분히 주는데 고용주는 노동자 이익을 배려해준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술만 안 마시면 된다. 이거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설득을 했을까 사람들을. 예. 근데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예,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예. 너희나 잘해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예. 뭐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 참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또 네.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다음 방송,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네. 박지훈의 노래 환상을 들어보겠습니다. Hey man, it's me, Bart Simpson. 의조합. 네. 아이고, 깨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지나간 거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환상의 조합이라는 네.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환상의 조합. 국민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환상의 조합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네. 자, 앞서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세계의 협동조합은 어떨까? 이 네. 얘기를 조금 풀어봐야 되는데 예. 첫 번째로 알아볼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하면 어떤 도시가 생각나십니까? 볼로니아? 로마? 아니, 사실, 볼로냐라고 제가 원고에 썼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볼로냐는, 네. 사실 이탈리아에 제가 볼로나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근데 협동조합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이 볼로냐가 굉장히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거리가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 유럽의 협동조합을 들여다보려면 꼭 가봐야 할 곳이다. 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에 있나요, 이탈리아에? 네, 이탈리아의 북동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곳은 로마나 밀라노처럼 뭐 유명한 관광 도시는 아닌데요. 중세 유럽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4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볼로냐 오페라 극장, 네. 그다음에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문화의 도시다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되는데 네, 볼로니아가 속해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다. 이거 참 네. 놀라운데요. 굉장하죠. 예. 이 유럽 연합에서 유럽 연합에서 소득이 높은 5개 지역 중에 하나로 이 볼로냐가 속해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 이 주가 속하게 됩니다. 아, 그 이유가 예. 협동조합이기 때문일까? 이 생각 방금 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볼로냐 인구가 얼마냐? 대략 37만입니다. 37만이요.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경남 진주시의 인구 규모와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네네. 아, 이탈리아 볼로냐는 협동조합이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그냥 발달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발달을 했다. 이 네. 말씀이시죠. 매우, 네. 매우 발달한 곳인데, 예. 아까 주를 말했죠. 주도인 에밀리아나 로마냐는 1950년대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그런 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소득이 약 4만 유로, 약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뭐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에 예. 가까운 정도. 예. 아, 굉장히 그래서, 그 삶이 윤택하겠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윤택하죠. 예. 그래 이 원동력이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주 안에 8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요 주에만 8천 개요? 네. 대단하네요. 엄청나죠. 네. 이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의 50%가 이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이 지역의 문화처럼 되어 있는 뭐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협동조합이 정말 일상화가 돼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 그 중에서도 볼로냐에 400여 개가 있는데요. 네. 이 볼로냐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5%가 이제 와. 협동조합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군요. 그렇죠. 예. 이 지역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이제 이탈리아의 평균 임금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예. 평균 임금의 2배다. 예.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네. 정말.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된대요? 네, 실업률은 3%에 불과하다. 3%. 뭐 이렇게. 예. 부러운 도시 아닙니까? 예, 부럽죠. 네. 네. 일단 협동조합이니까 네.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그렇죠.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장 간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콥에 간다. 콥? 네. 콥이 영어로 COOP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협동조합을 상징하는 그 단어인데 예. 이탈리아어는 콥이라고 합니다. 콥. 예. 그래서 보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쿱이라고 많이 네. 얘기하는데 이탈리아는 콥이라고. 예. 네. 시장 간다보다 콥 간다.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이런 말이 사람들의 입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탈리아 말로 협동조합은 코페 라테라고 하는군요. 네. 요걸 줄인 말이 콥이군요. 네네. 네. 오, 잘하시네요. 여기 써줬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소비자 협동조합? 여기는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이거든요. 소비자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내고 자기가 소비하는 물품들을 거기서 협동조합에서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왜 사냐면 예. 식품 할인, 그다음에 세일 상품이 많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깝게 있다고 합니다. 네. 적당한 가격에 제품을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하고 우정도 생긴대요. 네네. 네, 단골 가게 뭐 이런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저는 네.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 네. 이게 확 와닿는데요. 예, 굉장히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면 뭐 가격이 싸든 안 싸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그리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이제 조합원분들 가운데 네. 또 먹거리를 파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런 분들이 파시는 걸 먹었을 때 네. 맛이 상당히 좋고 그렇죠. 품질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무한 애정을 그렇죠. 네, 우리 조합원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죠. 남들한테 소개해 줄 때도 굉장히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한번 그렇습니다. 권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큰 협동조합이 있는데 콥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 예. 이 매장은 이제 대형 매장 15개가 있고 음. 소형 매장이 135개. 아유, 많네요. 이렇게 있는데 예. 연 매출이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2조 8천억이면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이네요. 그렇죠. 이야. 이게 우리나라 대형마트 이제 매출과 비슷한 규모인데요. 네네. 이제 이탈리아 인구의 60%가 이 콥 이탈리아의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60%. 네. 이것도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뭐 이 협동조합이 굉장히 커서 협동조합에서 만든 뭐 컵콜라나 뭐 이런 것도 이런 상품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 상품도 만들어서 팔 정도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앞서 우리나라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모로 이제 매출이 네. 그 이탈리아의 콥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많다고 했는데 네. 대형마트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예, 대형마트가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서면은 주변의 상권이 다 죽습니다. 네. 예, 시장, 뭐 주변에 작은 뭐 슈퍼마켓, 마트 다 죽는데 그리고 대기업이 지역의 돈까지 싹 쓸어가지고 서울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일본으로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 다른 타 국가나 타 도시로 거기에 있는 그 돈을 다 쓸어가거든요. 아니,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관련된 예. 뉴스들도 많이 나왔고 지역 상권 그리고 소매상들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많이 이제 법적인 제한을 가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협동조합 안에서는 그런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론의 이제 협동조합은 다 작은 생산업체와 작은 상점들이 협동을 해서 대형 매장을 세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생산업체랑 지역에 있는 상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매장이나 소형 매장을 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맨날 보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물품을 사 먹게 되는 거고. 믿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당연히 우리 옆에 사람이 만들고 우리 동네 사람이 만들고 이런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고 그러면 옆 사람에게도 뭐 추천할 수 있고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단골 느낌이다. 예. 요런 게 여기서 나온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합원이면은 네. 그 볼로냐 협동조합의 어떤 그런 마트, 네. 콥 이탈리아 네. 요런 데서 뭔가 그 애정이 더 커질 것만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네. 사주기도 그렇죠. 하니까 예.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이제 조합원이니까 네.
물건을 사더라도 거기 가서 사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참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고 뭐 이윤 배당도 약간 있다고 하긴 해요. 예. 근데 뭐 적기 때문에 뭐 크게 그게 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게 뭐 혜택이 있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일자리를 구할 때도 그렇죠. 조합원으로서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더 쉽을 것 같아요. 지역 경제가 일단 활성화가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3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여기 협동조합은, 뭐, 사람들이 전부 다 협동조합비를 내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모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생협이나 뭐 이런 곳은 조합비를 내야 되잖아요. 조합비를 내는 분만, 조합원만 뭐 거기 가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든지 예. 뭐 그런 식인데 여기는 근데 너무 가깝고 좋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분도 있는데 뭐 굳이 조합원이 아니면 뭐 혜택 이런 게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방금 했어요. 네. 초창기에는 네. 조합비를 좀 받아서 튼튼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네. 굳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을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조합비를 받지 않고 네. 일반 사람들도 여기 오는 것을 막지 않는구나. 네. 그런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이제 주변 상권들에 있는 작은 업체, 작은 생산업체와 이제 판매업체들이 다 협동을 해서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크게 우리가 뭐 대형마트 부럽지 않은 이런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좋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나도 조합원 가입할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점점 튼튼해질 수밖에 없고 건강하게 그렇죠.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앞서 우리가 이탈리아 볼로냐에 속해 있는 네.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예.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또 협동조합이군요. 그렇죠. 네. 세계의 협동조합 얘기, 오늘은 이탈리아 볼로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지역협의회 소식입니다. 경기 남동부 지역협의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성남 아트센터 내 큐브 플라자 3층 미디어홀에서 하는데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입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좌석이 없거나 입장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초대 가수는 모비딕과 조합원 정원진 씨고요. 이재명 시장과 함께 이런 꽃 같은 청춘 공개 방송도 진행되네요. 전라 목포 지역 11월 정기 모임 안내도 해드립니다. 이번 정기 모임은 조은숙 조합원의 전시회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요.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됐지만 미리 조정을 하셔서요.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전시회 그리고 정기 모임에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오는 11월 28일 오후 6시 목포에 있는 미래시선 갤러리에서 합니다.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음향과 음식 준비는 오후 5시부터고요. 전시회이긴 하지만은 몇 가지 문화 행사가 또 준비가 돼 있다고요. 포크와 클래식 기타 연주, 클라리넷, 색소폰 연주 등이 있으니까요. 초대하고 싶은 분들 함께 오시면 더 좋겠죠? 오는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공개방송이 국민TV 카페 오네어에서 있습니다. 이날은 조합원들께서 모아주신 물품으로 바자회도 진행을 하니까요.
오셔서 좋은 물건 가져가시고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프로그램 공개 방송도 즐기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지역협의회 소식이었습니다. 의조합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정말요? 좀 더 제가 좀 더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사실 이정일 PD가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고 작성하는데도 꽤 늦게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횟수 네. 거듭하면 할수록 더 빨라지겠죠.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부족한 방송 들으셔서 감사하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재훈의 환상 보내드리면서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